공학 쪽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계 설계 쪽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계 설계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잘 들어볼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직업훈련 학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플랜카드 같은 걸로 홍보를 할 때 이럴 때 기계 설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기계 설계, 그리고 뭐 CAD, 뭐 3D, 그리고 요즘에 이제 3D 프린터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아, 기계 설계를 배워서 뭐 취업할 수 있나 보다, 뭐 여기다가 뭐 취업 뭐 100% 돼요 뭐 이런 말도 써 있고 이런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AD란 말은 보통 이제 살면서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배워가지고 좀 취업을 해봐야 되겠다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 아예 그냥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9시서부터 한 뭐 5시에서 6시까지 계속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는, 이거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도 좀 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월 수는 2개월,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뭐 저녁에 배우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배우는, 이건 이제 지원금은 없고요. 지원금을 나라에서 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수업 들을 때 일부는 얼마 정도 한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정도 내고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게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여러 가지 배운다는 건 대체적으로 요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학교에서 긴 기간 동안에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몇 개월 정도 뭐 저녁만 배워가지고는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냥 뭐 CAD에 대해서 좀 CAD 프로그램 정도 배우는 거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긴 시간 동안 배우는 게 요게 요 기계 설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공자들, 비전공에는 얘기하자면 뭐 대학을 안 간 사람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뭐 CAD라든가 이제 기계 설계에 대해서 전혀 안 배워보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술직 이런 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취업이 잘 안 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기계 설계를 배워야 되겠다, 혹은 뭐 CAD 배워서 한번 취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기술직이 좀 취업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쪽에 오시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거 배워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술을 늘려서 연봉도 높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무조건 돈을 조금 벌고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기계 뭐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이제 사무직이라기보다는 사무 기술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내가 설계한 기계가 설치되는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항상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현장에 안 나가고 그냥 내근직만 한다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연봉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시간도 일도 좀 덜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좀 늘 수 있는 어떤 경험도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우기 위해서 코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셨다 그러면 일단은 기능사를 좀 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자격증이거든요. 좀 긴데 그냥 기계 기능사입니다.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자격증인 기계설계 산업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계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자격증이고요. 요 루트를 타가지고 요 루트를 타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모범적인 루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좀 요런 루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루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여기서 배우는 이론이 있죠. 여기도 이론이 있겠죠. 여기도 이론이 있고, 요 이론이 범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이렇게 점점점 커집니다.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게 되는데, 실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뭐 몇 달 안에 딸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뭘 할지 계획을 안 해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기계제도 기능사를 먼저 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야죠. 빨리 취업을 해야죠. 그래서 산업기사도 따고 나중에 일반기기 기사도 따고 이런 루트를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기계제도 기능사에 대해서 좀 풀어 설명을 하자면, 이건 이제 기계제도에 대해서, 기계제도로 하면 도면 그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론과 CAD 프로그램을 2D와 3D를 사용해서 그려야 되는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은 비전공자인데 기계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능사를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보셨거나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 주 안에 필기를 딸 수가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안 해도 뭐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 자격증 시험 따는데 뭐 한 3개월 정도면은 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잡은 거예요. 좀 더 긴 사람도 있습니다. 길게 좀 딴다 그래서 문제 될 건 없고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게 없다 그러면 요 기능사 시험부터 빨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능사를 딴 다음에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빨리 준비를 하고 이제 필기부터 따야 되겠죠. 필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점 가서 책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알아보셨고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요 실기들 준비하는 방법이 이제 직업훈련 학교를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좀 알아봐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겠죠. 직업훈련 학교 가가지고 실기만 따로 하는 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해도 되고요.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능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따신 다음에 시간이 너무 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끝내야 돼요. 요거 이제 따셔가지고 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CAD, 2D와 3D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을 딸 정도면은 2D랑 3D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자격증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말이 기능사기 때문에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실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컴퓨터랑 좀 친하거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요. 이게 단축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좀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데도 뭐 취업하기 뭐 나쁘지 않지만 이게 대기업 하청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실제 대기업에 가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직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취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은 못하죠. 근데 대기업에 관련된 대기업의 1차 밴더 이런 데 굉장히 1조 단위의 기업들 많아요. 그런데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 굉장히 밝은 미래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배우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CAD 배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꽤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서 이제 기계 설계 쪽에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은 요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따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떤 자격증이고 이걸 배우게 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좀 그런 거 찾아보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먼저 기능사를 따고 요걸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산업기사도 따고,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산업기사 따고 기사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경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따고 몇 년 경력,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아예 몇 년 경력이 있어야 딸 수 있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 아무나 딸 수 있습니다. 무자격. 산업기사는 이제 2년제 전문대를 졸업을 하거나 경력이 2년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죠. 그리고 기능사를 따고 뭐 경력이 1년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수료를 하거나 기계공학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관련 경력이 4년이 있거든요.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능사 혹은 뭐 산업기사를 따고 플러스 경력이 몇 년이 있거나, 이제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있으면 경력이 취득해야 되는 경력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력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기능사를 딴 다음에 기능사로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공부하셔가지고 한 1년 후에는 산업기사 따고 뭐 기사 따고 이런 식으로 내 경력을 스펙을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다음에 필요하시면 뭐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시던지 일을 하시면서, 그럼 이제 내가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거든요. 야간 대학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요건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연봉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공부해 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루트로 기능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업기사, 기사, 뭐 대학원 이런 루트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정할 게 없으시고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해보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